안녕하세요. DJ 아스터입니다. 아스터의 심야 고민 상담소가 다시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의 게스트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게스트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네오입니다. 네, 오늘 또 나오시던 분들이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바로 고민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DM을 좋아하는 29살 여자입니다. 이성 문제 썰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DJ 아스터님께 꼭 여쭙고 싶어서 메일을 드려요. 해외는 클럽 하면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레이브 문화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EDM에 춤을 추고 즐길 수 있는 파티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클럽의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주변에도 같이 가자고 해도 별로 안 달가워하고 워터밤이나 뭐 월드페, 뭐 EDC 같은 페스티벌 문화와도 좀 갭이 생겨버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클럽 문화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밑에 주제로 강남 클럽은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이제 여쭤보셨어요. 와, 이거 진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어떤 이성 고민보다도 저희가 좀 더 이제 허심탄회하게 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뼈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또 거의 10여 년 이상을 강남 클럽에서 현역으로 이제 DJ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솜님께서는 사실 네. 오히려 좀 더 대중의 입장이니까 네. 다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강남 클럽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때요? 술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DJ 보러 가고.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어떤 대중분들이 클럽을 생각했을 때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라든지 또 안 좋은 소식을 통해서 클럽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 지금 고민 상담 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랑은 좀 더 이제 분위기도 달라졌는데 해외는 유행도 이미 많이 지났고 막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클럽은 되게 한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좀 고여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남 고인물 DJ들이 아, 진짜 고인물은 맞아요. 맞긴 해. 몇 년이나. 저보다 더 선배예요, 사실. 아, 그래요? 또 선배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거는 클럽, 그러니까 페스티벌에서 트는 DJ 따로 있고 강남 클럽에서 트는 DJ가 그 장르가 확실히 분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터밤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뭐 EDM 페스티벌이라든지 약간 성질이 좀 다르긴 하죠. 지금 네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게 해외는 좀 더 뭉쳐 있어요. 클럽에서 공연하시던 해외 DJ들이 페스티벌에서도 같은 장르의 음악으로 DJ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유독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남 클럽은 강남 클럽, 페스티벌은 또 페스티벌, 워터밤은 또 워터밤, 이런 식으로 좀 상황에 맞춰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고민 상담하신 분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강남 클럽 왜 이렇게 좀 더 이제 다른 부류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하던 그 멜버른 바운스라고 하죠. 약간 그런 바운스류가 줄을 아직도 이루다 나오고 보니까 있잖아요. 그 옛날 노래 중에 어이 어이 이런 거 알아요? 약간 그런 장르가 이제 멜버른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해외보다 다른 놀이 문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뭘까요? 나이트 클럽. 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클럽이 생기기 이전에 나이트 클럽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막 이제 발라드 가수들에서 이제 막 댄스 가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후영님이 소속됐던 이제 클론이라든지 막 REF라든지 막 이정현 님이랑 막 테크노 여전사 그런 것처럼 EDM 소스를 가미된 댄스 가요들이 대거 나오고 그게 또 유행이 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노래를 틀어놓고 혹은 뭐 하우스 장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막 이렇게 EDM 문화도 발달되고 또 막 레이브 문화가 될 때 우리나라는 나이트클럽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이제 한 2000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갈 때 막 이제 월드페도 나오고 UMF도 나오고 이러면서 페스티벌도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자연스럽게 좀 클럽으로 넘어갔던 시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황했던 게 메스, 이제 네오가 이제 네오 선배님께서 활동하셨던 메스, 막내로 있었죠. 네, 뭐 MB, M2, 뭐 에덴,
앤서, 뭐 옥타곤 이런 것처럼 성황했던 이제 클럽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생겼었는데, 특히 옥타곤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5위까지 이제 랭크가 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되게 주목받던 클럽이었고,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스윙스 아시죠? 네, 오키남 해가지고 그쵸. 네, 막 돈가스 좋아해요. 알아요 혹시? 오키남이 뭐죠? 옥타곤 키스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외 DJ분들도 페스티벌 공연하면 애프터로 많이 왔었어요. 되게 좋아했었던 클럽인데, 그 정도로 성황을 했었어요, 클럽신들이. 그때 이제 많이 부흥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이트클럽이 되게 몰락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시던 웨이터분들, 뭐 DJ분들, 아니면 관리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클럽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는 좀 더 클럽이 레이브 문화였다면, 우리나라도 레이브 문화는 맞는데 약간 변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합체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젊은 분들도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들 보면서 약간 촌스러워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 거기를 왜 가냐? 너 거기 뭐 놀러 간다면서 부킹하러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는 클럽 가면 그냥 춤추고 자유롭게 노는 게 클럽이야, 막 이러면서. 거기 멋있는 사람 많아. 약간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이제 레이브 문화로 이제 등장한 건 맞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워낙 나이트클럽 문화가 세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융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클럽이 시작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멀스멀 유행하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애프터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프터 클럽이 뭐냐면 이제 2차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클럽에서 놀다가, 보통은 클럽이 보통 뭐 9시, 10시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게 이제 일반이라면, 애프터 클럽은 아예 새벽 2시에 시작하는 거야. 2시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제 영업을 운영하는, 보통은 이제 클럽 갔다가 아쉬운 분들이 2차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제 애프터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프터 클럽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클럽이 아레나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때 이제 DJ 씬도 되게 신구 교체가 되면서 젊은 DJ 분들이 이제 실세가 됩니다. 이제 능력이 있으신데 젊으셨던 뭐 DJ 중코코 형이나 DJ 패럴라이즈 아이디 형이나 AK 형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실세가 되시면서 분위기도 되게 새로워지고 되게 신선해지고, 그때 클럽 씬들이 엄청 많았어요. 막 애프터 클럽도 잘 되고 막 클럽도 잘 되고 여기저기 잘 되면서 되게 젊은 분들이 클럽을 많이 갔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아레나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때 아레나에서 일을 했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주말만 되면은 정말 옆 건물까지 줄이 서 있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나이트 문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마다 유독 좀 심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입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입밴 문화라고 해서 은어로 이제 입구 벤치라고 하죠. 이제 소위 좀 예쁘거나 잘생기신 분들은 입장이 되고, 좀 클럽 취지에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입장 제한을 시킨다는, 그래서 옛날에 짤로도 그 입밴 문자 같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입밴 하는 방법 막 해가지고 엄청 되게 상세하게 돼 있었던 그런 클럽 영업진들의 그런 카톡 내용이 공개된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 아레나 때는 진짜 입밴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요? 네,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공연하러 들어가다가 보잖아요. 되게 그냥 평범하시고 괜찮으신 것 같은데도, 가드분들이 입장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게 보통 기준이 뭐예요? 항상.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프피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아팠던 게, 여자 한 3-4분이 오시면 가드분이 한 분을 지목하면서 이분 때문에 입장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노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상처받아. 얼마나 상처겠어요. 제가 막 입장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그 가드분들도 가드분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저도 저의 일을 하는 거고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수용은 제한되고, 우리나라는 이해는 해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물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야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돈을 쓰러 오시는 VIP 분들이 많이 올 거다라는 그런 수익 구조를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됐었는데, 이제 아레나 때가 이제 절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레나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클럽들이 타격을 좀 입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애프터 클럽이었는데도 전 클럽들도 다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는 거야. 아레나가 그렇게 잘 된대 이러면서 아레나 쪽만 다 몰리니까 쏠림 현상이 거기 다 많았죠. 이쁘고 잘생겼대. 막 어떤 DJ가 공연을 한대. 막 오늘은 누가 왔대. 막 연예인들이 누가 왔대.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클럽들이 매출이 영향이 끼치니까 되게 이때가 악수였던 게 많은 클럽들이 본인들의 색깔을 버리고 원래는 다 클럽들마다 본인들의 어느 정도 장르적인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아레나 스타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유행이래. 네. 그런 음악이. 그 되게 타이트하고 빠른 바운스 스타일의 그런 노래들이 사실 아레나 때는 그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한 장르가 나왔거든요. 막 프로그레시브도 나오고 막 새벽 아침에는 하드 장르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되게 특징됐던 그런 빠르고 타이트한 믹싱의 바운스 장르가 되게 특화된 클럽이라고 소개가 되다 보니까 많은 클럽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형 클럽도 그렇고 어떤 지방 클럽도 그렇고 많은 강남 클럽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나 그때 활동했던 뭐 중코코 형이나 다른 아레나 DJ 분들이 다른 클럽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아레나 스타일로 틀어주세요. 아레나 스타일로 틀어주세요 라는 그 요청을 진짜 많이 했어요. 대형 클럽은 사실 안 어울려요. 왜냐면 그 공간에 어울리는 장르가 있는데 대형 클럽은 좀 더 빵빵 터지고 점프하기 좋은 노래들이 어울리고 아레나 같은 경우는 봉도 있고 막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리듬 타니까 바운스가 어울렸던 건데 모든 클럽들이 그렇게 통일화를 시켜버리니까 처음에는 뭔가 타이트하고 신나고 분위기도 사는 것 같고 이렇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하다가 클럽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개성을 잃어버리고 좀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J마다도 항상 그 음악에 좋아하는 장르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좀 DJ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긴 한데 DJ들이 이제 너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어디서든 야 우리도 아레나 스타일로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 다들 야 나 아레나 스타일로 안 틀면 이제 여기서 잘린다 아니면은 좀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인기가 없어진다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비슷한 장르를 틀기 시작한 거야. 진짜 이해는 해요. 왜냐면 DJ가 되게 공연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유흥업소의 고용인이잖아요. 고용주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호황을 진짜 많이 누렸지만 아레나 DJ 하면서 옥타곤 DJ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거의 루키에서 되게 스타 DJ. 네, 스타 DJ의 반열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유명 내가 얘기해줬잖아. 네, 유명 DJ의 반열로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되게 전체적으로 장르적으로 좀 더 통일됐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그때 또 혜성같이 아레나에서 되게 영업을 잘했던 영업진들과 유명인들이 합쳐서 클럽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하여 이제 버닝썬이 이제 그때 이제 오픈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버닝썬은 아레나의 좀 장점이라든지 또 다른 클럽들의 장점들과 여러 가지들을 되게 많이 접목시키고 또 유명인들이 막 바이럴도 많이 하고 하면서 되게 중국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굳이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버닝썬 사태에 대한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때 되게 클럽씬이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네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직업을 하는 공간이 누군가에겐 되게 아픈 공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하면서 되게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점을 기준으로 원래 옛날에는 어디 가서 너 뭐해 하면 나 DJ 해라는 거를 되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너 뭐해 하면은 DJ라고 얘기하는 게 살짝 좀 꺼려지면서 조심스러워졌어요. 왜냐면은 이 DJ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클럽에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클럽에서 일하면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생겨서 근데 좀 가슴이 아팠죠 그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닌 분들이 훨씬 많고 본인 직업을 사랑해서 음악을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좀 다 이렇게 뭔가 다 그래서 뭔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됐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레나도 엄청 핫해지고 막 버닝썬까지 생기면서 다른 클럽들이 다 몰락하게 됐어요. 진짜 영원할 것 같았던 옥타곤도 세계 랭킹 5위까지 갔던 옥타곤도 닫게 되고 막 여러 클럽들이 안 좋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버닝썬 사고까지 딱 터지고 나서 진짜 힘든 상황에서 진짜 첩첩산중으로 코로나까지 그때 터졌잖아요. 코로나는 공연업계에서는 진짜 그냥 핵폭탄이었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고 다행히 네오랑 저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선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를 시작해놔가지고 그때가 우리가 이미 한 10만이 넘었을 때여서 그때 저희는 그냥 라이브도 하고 진짜 신나게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막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다른 DJ분들과 클럽씬에서 영업하셨던 분들, 직원분들은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게 또 한편으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더 잘 됐을 텐데. 인정? 진짜요? 그건 인정?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 딱 터지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두 번째 콘서트를 이제 대관도 하고 예매 티켓 오픈을 했는데 5분 만에 2,000장이 완판이 됐었어요. 제가 그때 옥타곤에서도 그렇고 막 아레나에서도 엄청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라 EDM 분위기가 엄청 좋았을 텐데, 그때 완판 다 대놓고 아 이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제대로 터졌죠. 너무 아쉬웠지만 그때 그래도 콘서트도 제가 다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이었지만 그때 강행했으면 더 안 좋았겠죠. 그래서 되게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버텼었는데, 그때 공연업계가 되게 좀 너무 말이 안 됐던 게 막 오후 5시 오픈, 10시 마감. 말이 안 되잖아요. 클럽이 어떻게 오후 5시 오픈해서 10시에 닫냐고, 10시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어떤 상황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법적 규제들과 상황들을 강요해 놓고, 전 그때 되게 웃겼던 게 골프장에서 캐디는 사람으로도 안 쳤어요. 그때 2대2로 맞아. 게임 쳐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상황 고려한 거잖아요. 캐디는 코로나 안 걸리냐고. 5인 이상 그 모이는 게 안 되는데, 집합 금지인데 2대2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캐디는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풀어줘 놓고, 클럽은 막 몇 미터 이상 접근 금지, 막 오후 10시 마감, 막 이상한 법적 규제들 하는 게 아예 열지 말라 이거죠. 이해는 하는데 어디는 되고 막 어디는 안 되고 정말 막 우왕좌왕했던 그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클럽씬이 진짜 바닥에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그런 상황들 거기까지 겹쳐서 코로나까지 딱 터지고 나서 그때 진짜 앞날을 걱정했던 분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2년 동안의 일자리를 많이 잃었으니까요, DJ들이. 왜냐면 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DJ 외에는 사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DJ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DJ들. 그래서 정말 많은 DJ들이 쿠팡 라이더도 하고, 쿠팡 가서 그 뭐라고 하죠? 물류창고? 배달,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에서, 그거. 물류센터에서 일도 이런 하고. 되게 가슴 아픈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벤져스를 보면은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3년 차에 이제 어떻게든 정리가 돼서 클럽들도 다시 생기고 했는데, 진짜 폐쇄적인 공간으로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너무 힘든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클럽들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장료를 안 받았어요. 거의 다 아마 놀러 오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스트는 다 무료 입장, 그리고 운영 구조는 다 VIP 테이블로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 입장으로 오신 분들은 무료로 뭐 술도 대접받고 그냥 놀고 가고,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VIP 테이블에서 나오는 이제 술값 이런 것들로 이제 클럽이 운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클러버들의 목소리보다는 이제 VIP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하는 어떤 장르, 어떤 해외 트렌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반응, 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들이 클럽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때문에 운영이 되니까 어느 순간 노래도 그냥 서정적인 멜로디인 것들이 계속 좋아해지게 되고, DJ도 너무 주목받는 것 같으니까 부스도 없어지고 스테이지로 DJ 부스가 내려가고. 이거 아마 놀라실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 클럽 즐기셨던 분들은 옥타곤처럼 요즘에 부스가 그렇게 멋있게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 가운데 있어요. 이제 오픈 부스라고 해서 좋게 말하면 약간 보일러룸처럼 관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인 건데, 사실상은 이제 DJ 무대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DJ가 좀 더 집중되지 않게 이제 본인들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럽 문화가 이제 되게 자리가 잡게 된 것 같아요. 강남 클럽은 이 많은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어느 순간 진짜 EDM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클럽을 안 가죠. 좀 가보려고 하면 입밴이었고, 좀 가보려고 하면 사고 터지고, 좀 가보려고 하면 뭐 이상한 노래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그냥 어느 순간 본인들이 놀 수 있는 그냥 다른 공간으로 빠져버리고, 강남은 그냥 강남 클럽의 문화로 이제 자리가 잡게 돼버린 거죠.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요약해서 설명했지만, 나이트에서 어떤 변화된 클럽 문화, 뭐 입밴 문화, 또 막 이런 애프터 문화, 또 버닝썬 사건, 막 코로나, 또 이런 잘못된 클럽
이제 운영 구조, 거기에 이어진 양산형 DJ들. 양산형 DJ들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게 해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운스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바운스 틀라고 하니까 DJ들이 나오던 노래 가지고 이제 억지로 킥 바운스 이제 리믹스 해가지고 막 사운드 클라우드에 이제 올리면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다 노래를 트는 거예요, DJ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틀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 그냥 누구나 너도 나도 저 사람이 유명 DJ가 트는 거 나도 틀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되게 도미노처럼 어쩌면 되게 당연한 결과가 됐을 수도 있는데 도미노처럼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일단 사실 모든 말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게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스테이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고액 문화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 그 플로어에 있는 클러버들은 되게 천대를 받아요. 맞아. 솔직히 말하면. 맞아. 천대를 받고 무료 게스트 문화가 강해지다 보니 클럽 가서 돈을 내고 클럽을 간다 이러면 약간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클럽에 공짜를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돈을 주고 가니까 10,000원이라도 본인이 주고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워서 딴 데 잘 안 가요. 10,000원 이거 쌓이면 한 50,000원씩 되는데 그렇다고 20대 때 사람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부자 아닌 이상. 근데 이제 다 공짜다 보니까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나 좋아하는 DJ 여기 가면은 뭐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가면 또 따라가고 이렇다 보니 뭐 이게 클럽이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DJ들은 아까 아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정확히 맞는 게, 제가 아는 DJ 중에서도 페스티벌에 엄청 특화된 DJ인데 이 친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갑자기 클럽에 특화된 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청 잘 됐어요. 그런 친구 중에 또 한 명의 친구를 성공 사례를 보면서 참 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게 돼 있구나. 이게 현실적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클럽 문화에서 어쨌든 되게 이런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유명 DJ로 오래 활동을 했던 저나 네오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 되게 성골 EDM 러버 팬분들은 비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것도 사실은 알아요. 저 사람들은 맨날 커머셜한 것만 틀고 저 사람들 때문에 뭔가 문화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아는데, 뭐 그분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반응을 했던 적도 없고 막 화를 냈던 적도 없고 그냥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되게 높게 사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네오나 클럽에서는 콘서트장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페스티벌이나 막 콘서트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장르로 공연을 해요. 막 빅룸 공연도 하고 페스티벌도 그 프로그레시브 튠도 틀고 막 바운스도 틀고 되게 다양하게 섞어서 공연을 하지만, 클럽에서는 바운스만 계속 틀어달라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제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직원도 있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나 혼자 막 곤조를 부리겠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프랑스 요리사인데 국밥집에 막 들어가서 여러분 이거는 옛날 음식이에요. 파스타가 진짜 좋은 음식이고요. 여기 트러플 뿌리면 진짜 맛있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아니 다 국밥 달라는데 프랑스 요리가 웬 말이냐고요. 그거는 상황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 요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노력해봤어요. 막 국밥에 트러플도 살짝 뿌려보고 국밥에 파스타 면도 살짝 넣어보고 다 필요 없고 국밥 달래잖아. 국밥 달라는데 어떡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생각을 했던 게 클럽은 클럽,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콘서트는 콘서트. 저희의 정말 최대 장점이 어디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래도 응원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EDM 되게 특화된 장르의 팬분들은 이거를 되게 오해해서 모든 책임을 이쪽으로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상황들이 10년 넘게 왔잖아요. 바운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동남아 쪽 뭐 가까운 뭐 태국만 가도 뭐 그런 각자 나라에서 좋아하는 장르가 있듯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운스류를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우리나라는 나이트도 그렇지만 트로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서정적이고 정직한 그 킥베이스 바운스를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 10대, 그러니까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들은 그 미스터 트롯 그 세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몸에서 반응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확실한 거는 이제 그런 유전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EDM 특화된 팬분들도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뭐 언젠가 또 없어지겠지 아니면 언젠가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본인들의 그것도 즐기시되 이것도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분리가 돼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특화된 상황들인 거니까 이것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저는 오히려 EDM을 좀 더 대중적이고 더 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쇼츠, 예를 들면 리스 다 쇼츠에서 EDM 다 소비했잖아요. 다 무료 게스트로 한 번씩 클럽 와봤잖아요. 다 그거 즐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EDM을 좀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전 대중의 힘은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진짜. 요새 하도엘 형님도 릴스 합니다. 쇼츠하고. 쇼츠도 하시고 해외 DJ분들도 어느 순간 바운스도 한 곡씩 내고 막 그래요. 유행이 막 돌고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식은 언제 바뀔까요? 좀 좋게. 좋은 쪽으로. 아 그러면 애초에 이제 다시 너무 돌아가서. 오랜 설명을 했는데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나라 클럽 시장, 특히 강남 클럽 시장은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위험하지만 한번 그냥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거 뭐 내 일자리를 떠나서 아니 약간 제가 공룡 시대에서 한번 운석 다 떨어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걸 보고 클럽 뭐 대표님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DJ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저도 그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거는 확실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약간 타노스의 마인드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쇼츠나 릴스에서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활동하던 그런 패기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DJ 겸 뭐 유명하신 분인지도 다들 알아서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거 테크노 쪽에 관심도 없던 분들도 아 이 사람이 유명한 DJ구나 오 페스티벌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 되게 그 소위 말해 힙스터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오도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구조 자체를 지금 당장 한 번에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미지라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더 폐쇄적이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좀 더 밝고 좀 에너지 넘치고 좀 참신한 이런 이미지로 변화를 하려면 DJ들 그리고 또 직원들끼리 여러 가지 막 이런 파티도 기획하고 사실 저희가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선구자잖아요. 막 탑골 EDM 파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파티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클럽에 안 오시던 분들도 그래 날 잡아서 한번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만큼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없으시다면 되게 첫 발걸음은 쉽진 않으시겠지만 되게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티도 해보고 막 그러시면서 좀 참신한 좀 그런 포스터도 막 올려보고 이벤트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밝은 느낌의 좀 바이럴을 많이 하시면 지금보다 이미지도 좀 더 좋아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오도 그렇고 말을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 다솜 너무 진지해가지고 다솜 씨가 너무 얘기 안 하는데. 아 오늘 진지해서 거의 꼬꼬무예요. 아니 그냥 촬영 감독님 어. 아 근데 저도 아직 할 말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았나 봐. 일단 날 잡았어. 저도 되게 지금은 되게 비교적 유명 DJ가 됐고 그때에 비해서 막 옛날에 진짜 힘든 시절도 진짜 네오랑 많이 겪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당연히 생활 수준도 나아졌고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이것도 맞는데 저를 있게 해준 이 강남클럽 그리고 이 DJ씬이 저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다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건강한 문화로 계속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앞으로도 그래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주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날 잡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오실 수 있게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어떤 파티 있대 뭐 누구 공연한대 이러면 그래도 한 번씩 시간 내서 좀 와주시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좀 감사하고 좋은 문화가의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원래 아니 너무 진지한 그런 아니 원래 사실 이 얘기가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번 화에 못 담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저도 지금 네. 요약을 했는데 지금 거의 대본도 없잖아요. 근데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그걸 좀 압축하다 보니까 좀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좀 킵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엄청 압축한 거예요. 이게 네. 만약에 100이라면은 한 30으로 압축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희의 말하는 것들이 좀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약간은 그래도 느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언해도 될까요? 뭐요? 일단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지표를 봤는데 70년대 기준 신생아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25년 기준 2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아마 뭐 계속 DJ를 50살 때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이제 20대가 다니는 클럽보다 아마 갑자기 30대, 40대를 타겟으로 한 클럽이 생기지 않을까. 골 클럽? 어. 그때 우리 또 이제 제 3의 전성기 되는 거죠. 아니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시장을 또 노리고 있긴 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예, 탁구 파티 그럼요. 하면서. 예. 보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클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성수동만 나가보고 압구정, 뭐 이태원만 가봐도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젊으신 분들 진짜 많고 그 대중들이 지금 클럽을 시선을 돌린 것 뿐이지 지금 다시 부흥이 되려면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 네오가 말한 거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 뭐 20년 뒤를 얘기한 거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클럽 영업진분들, 관계자분들 다 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노력해 보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봅시다. 파이팅! 네, 지금 고민 상담 해주신 분 진짜 감사한데 저희가 좀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민 해결을 앞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민 해결! 와.